쭈? 안녕하세요. 베르에블랑의 함선생입니다. 오늘은 함께 허브를 한번 심어 보실 건데요. 저희가 이제 1년 전부터 자고 있던 허브들이 있는데 이 허브를 분갈이해서 심어 보실 거예요. 근데 심기 이전에 모든 식물은 분갈이를 위해서 흙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배합토가 일반적으로 다 섞어진 상태로 판매하는 것들이 있긴 한데 식물을 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흙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흙의 성분이 식물에 따라서 달라져야 돼요. 특히 허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민하거든요. 약간 빛도 좋아하고 통풍도 좋아하고 이렇긴 한데 흙을 잘 써줘야지 쉽게 기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흙에 대해서 조금 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흙은요, 시중에서 분갈이 흙 파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모든 흙이 그 봉투 뒤에 보면 뭐뭐뭐 들어가 있다 설명이 있어요. 근데 그 성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면 아, 이거는 내가 심을 식물에 괜찮은 흙이고 이거는 아니다 이런 걸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배합토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개 다 분갈이 흙인데 이 상태로 판매를 하는데 딱 봐도 뭔가 되게 달라 보이는 게 느끼시죠? 얘는요, 연두색 삽 안에 이 흙은요, 이렇게 보면 뭔가 부슬부슬하고 스르르 떨어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이 검정색 배합토는요, 뭔가 되게 찰지고 막 뭔가 좋아 보이는 이런 느낌이 드실까요? 네, 드실 거예요. 근데 무슨 차이냐면요, 성분이 다른 거예요. 같은 배합토인데 성분 자체가 완전 달라요. 얘는요, 피토모스라고 하는 뿌리가 잘 착생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기반의 흙, 피토모스 베이스에 황토, 마사토, 그리고 여기 실같이 이렇게 잔 이런 실 같은 것들이 코코넛 피트예요. 그리고 펄라이트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흙인데요. 지금 얘는 생긴 대로 배수가 너무 잘 되는 게 단점이에요. 적당한 양분을 가지고 있는데 배수가 잘 되죠. 그래서 허브같이 물을 좋아하는 식물을 이런 흙으로 만약에 심었어요. 작은 화분에 허브를 이 흙을 써서 심었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주기를 한 번만 놓쳐도 허브가 말라 죽을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배수가 너무 쑥 돼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좋은 양분은 가지고 있지만 이런 흙에 허브를 심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럼 얘는 되게 찰지고 뭔가 좋아 보여요. 근데 뭐냐면 이거는 국내산 흙은 아니고요. 독일에서 수입된 배합토인데 얘는요, 굉장히 깨끗하게 가공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토양 미생물들이 가득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양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뭐 펄라이트나 코코넛칩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배수가 잘 되는 흙이긴 한데, 아니 그건 아니야. 다시 그게 아니고 지금 얘는요, 생긴 것처럼 점성이 굉장히 높고 토양 미생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주 양분이 좋은 흙이에요. 그래서 이런 흙에 심으면 일반적으로 식물은 잘 자라는데, 예를 들어서 물 싫어하는 식물 있죠. 뭐 잎이 큰 관엽이라든지 막 이런 식물들을 이런 흙으로 심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흙을 썼는데 일반적인 물주기에 맞춰서 물을 주면 오히려 배수가 너무 덜 돼서 다습이 걸릴 수가 있어요. 뿌리에 다습이 오거든요. 아마 식물을 길러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다습은 진짜 무서워요. 뿌리가 한번 썩으면 살리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다습은 피하셔야겠죠. 그래서 저희 베르에블랑은요, 식물에 적절한 배합토를 만들어서 써요. 저희가 직접. 그래서 뭘 넣을 거냐면 제가 오늘 허브를 심기 위한 흙배합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토모스라는 거는요, 식물이 뿌리가 잘 착생하기 위해서 입자가 되게 곱고 그리고 멸균 상태로 굉장히 깨끗하게 가공을 해놓은 흙이기 때문에 그 배합토의 거의 기반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식물을 심으면 배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굵은 입자들이 따라와 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마사토를 많이 섞으시는데요. 저희는 마사토를 많이 섞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사토는 무겁고
그리고 진흙 성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좀 큰 화분 심는데 배합토에다가 마사토를 막 넣었어요. 그러면 화분도 가뜩이나 무거운데 더 무거워지거든요. 근데 집에서는 화분을 옮길 일도 있고 하니까 흙을 가볍게 경량토를 만들어서 써주시면 훨씬 더 식물을 관리하시기가 쉽죠. 그래서 저희는 마사를 잘 쓰지 않고 진흙기가 있기 때문에 마사는 쓰실 거면 씻어서 약간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대신 저희는 마사 대신에 이런 펄라이트를 써요. 영어로 진주잖아요. 펄라이트. 진주암을 가공을 해서 고온에 구워가지고 이렇게 부숴서 구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입자들은요, 배합토 사이에 얘네들이 막 들어가서 배수가 잘 되게 도움을 주죠. 얘도 펄라이트고, 이렇게 작은 것도 펄라이트고, 이런 돌 같은 것도 펄라이트예요. 근데 이렇게 입자가 큰 펄라이트는요, 배합토에 넣진 않아요. 이런 애들은 보통 장식돌로 쓰죠. 그래서 그치만 펄라이트에는 아무런 양분이 없어요. 그리고 얘는 뭐냐, 금빛을 띠고 있죠. 이거는 버미큘라이트 혹은 질석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얘는 광물을 튀겨 놓은 거예요. 마그네슘, 칼륨, 아연 이런 것들을 구워서 이렇게 가공을 해서 튀겨 놓은 건데 여기에는 미량의 양분을 가지고 있고요. 배합토를 만들 때 이런 질석을 쓰는 이유는요, 피토무스가 산성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토양은 중성 혹은 약산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산성이 강한 흙을 약간 중성화 시키기 위해서 얘를 미량 섞어주는 거예요. 어렵죠? 근데 흙에 산도가 되게 식물마다 다르게 들어가서 그건 좀 복잡한 얘기니까 다음에 또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그리고 또 오늘 무엇을 넣을 것이냐? 이것이 비법이죠. 얘는 제올라이트, 이름도 어려워요. 제올라이트라는 건데요. 얘는 흡착성을 가지고 있어요. 흡착성. 제가 제올라이트를 조금 많이 아는 이유가요, 저희 큰아들이 고2 때 제올라이트 가지고 논문을 썼거든요. 그래서 걔가 쓰는 걸 보고 아, 이런 게 있구나 라고 그때 처음 들었어요, 사실. 근데 이 제올라이트라는 성분을 이런 원예, 식물을 심는 가드닝에서도 쓸 수 있다는 거죠. 이 제올라이트는요, 양분을 적당히 가지고 있고요. 흡착성이 있기 때문에 배합토에 얘를 써줄 경우에 보수력, 수분을 유지하고 적당한 양분을 적당히 공급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물 관리가 까다로운 식물을 심을 때 이런 제올라이트를 약간씩 써주시면 아주 관리가 쉬워지죠. 네, 시중에서 막 쉽게 구할 수 있지는 않은데 저희는 얘를 약간 써요. 그리고 이 검정색 흙,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좋은 양분을 가지고 있는 배합토, 얘를 저희는 이런 애들을 양분을 더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섞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섞을 것이냐? 피토무스 5, 그리고 이 펄라이트 2, 그리고 토양 미생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양분을 함유하고 있는 배합토 2, 그리고 제올라이트하고 질석을 섞어서 1 하면 100%가 되죠. 그렇게 저희가 흙을 만들어 놓은 흙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배합토를 만들 때 이렇게 부숴서 잘게 곱게 만들어서 쓰시는 건 아시죠? 덩어리가 있으면 뿌리가 착생을 못해요. 그래서 곱게 풀어놓은 상태의 흙이 짠! 이런 배합토가 완성이 됐습니다. 비교해 볼까요? 얘도 배합토, 얘도 배합토, 얘도 배합토. 다 틀리게 생겼죠? 저희가 만드는 배합토는 아주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식물을 잘 기르는데 아주 바람직한 흙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배합토를 가지고 허브를 심을 건데 엄청 예쁜 정원을 만들 거거든요. 제가 2편에서 엄청 예쁜 허브 정원 만들기를 보여드릴게요. 2편도 기대해 주세요. 배불 한 선생이었습니다.